네, 안녕하세요. 그트레이딩 전정희 소장입니다. 네이처셀이 증자권 때문에 폭락을 했어요. 무려 23%나 폭락입니다. 자, 800만 주잖아요. 800만 주면 지금 상장이 된 주식수가 5,300만 주입니다. 자, 이 전체 주식수에 대비해 보면은 별거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최근에 거래도 별로 안 되던 상황에서 몇십만 주밖에 거래 안 됐지 않습니까? 하루 거래가 800만 주 물량이라는 거는 대단히 적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뭐 어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면 플러스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자금이 들어오니까. 내부 자금이 아니고, 그죠? 그러나 주주 배정 유상증자고, 또 주주들이 그 증자를 안 할 경우 실권주로도 증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주주한테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니까 주주한테 부담을 바로 주기 때문에 주가는 폭락을 하는 거죠. 유상증자는 잘 아시다시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또 틀려요. 그래서 그 유탄을 맞았어요. 게다가 제약바이오 투자 심리가 아주 안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요즘 그 코롱 생명과학이나 코롱 티슈진,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든가 가끔씩 제약바이오 쪽에서 신약 실패라든가 이런 건에 악재가 하나 둘씩 나오면서 폭락을 해버리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쪽은 사실 봄철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제약바이오의 이슈가 좀 약해져요. 항상 통상적으로 보면 그런 건의 마이너스 요인도 작용이 된 거고요.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뭐 증자를 할 만한 상황이었느냐,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물론, 유동자산이 한 190억이 있고요. 그리고 유동부채가 한 97억. 외관상으로는 한 100억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100억이 재고자산으로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완전한 현금은 아니라는 거죠. 유동자산의 구성을 보면은 재고자산이 37억이야. 현금성 자산도 물론 100억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유동부채, 뭐 이런 부분을 봐도, 어느 정도는 좀 있는 부분이고요. 약간의 자금의 여유는 있지만, 근데 그 자금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증자를 크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뭐 100억 정도, 200억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자금이 필요했던 것이 네이처셀이고, 그렇기 때문에 600억 유상증자를 한 거 아닙니까? 600억이 필요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결국 라정찬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회사 정상화 시키려다 보면은 이제 이런 증자가 불가피한 거고, 다만 이제 이 기업이 이 돈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면 좋은데 그건 나중에 판명이 되잖아요. 지금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하튼 간에 유상증자는 주식 가치가 뚝 떨어지거든요. 물론 이제 시세보다 싸게 받으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뭐 지금 보면은 증자 발행가가 7,000원대죠. 7,000원대인데 지금 이제 8,570원. 여하튼 그 내키지 않는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증자에 참여하면. 그죠? 내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주들이 이제 물량을 줄이는 그런 매매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공매도 효과도 작용이 된 거예요. 공매도도 지난 6월 17일 날 하루 거래량 대비해서 한 11% 나왔죠. 물론 하루 거래가 작기 때문에 공매도 비중은 좀 커 보일 수 있으나, 이 공매도가 좀 있다는 것은 공매도가 있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계속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 같은 경우 보면 뚝 떨어졌잖아요. 여기 깨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어떤 다른 요인들이 없다고 할 때는 이 주가 자체가 만일 내려간다고 한다면 뭐 5,000원대 라인도 타치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보면은.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5,000원 위쪽에서 저점이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차트 모양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뭐 실적이 지금 훌륭하냐, 훌륭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상황 아닙니까? 물론 실적을 우리가 크게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가 이제 개원은 했는데 의사일정 합의를 못했죠. 의사일정 합의가 돼야 첨생법권의 재료가 좀 나오면서 네이처셀이 플러스 요소가 나올 수 있어요. 첨생법과 관련주 아닙니까? 그죠? 인보사, 반사 수혜도 받지만 이 건은 지난번에 작용이 됐었고 반짝하고 말았던 것이고 이거는 지금 현재 그렇게 크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렇게 크게 호재거리가 되지 못하고 첨생법 요것을 이제 국회 개원과 의사 일정이 합의가 되면은 플러스 요인이 있긴 한데요. 근데 주가가 먼저 더 내려갔다가 나중에 올라봐야 별무 소용이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7,440원이 발행 예정가 아닙니까? 뭐 이 발행 가격은 나중에 또 정정이 되고 그렇게 되지만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하튼 요 근처까지는 좀 밀 수도 있고요.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의 탄력을 또 볼 수도 있죠. 자, 지금은 물량을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요,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한데, 지금 3분 차트로 보면 쭉 내렸다가 여기서 거래 또, 수반에서 내렸다가 거래 또 들어와서 들어 올리려고 했지만, 이 저점이 슬쩍 또 깨져버렸거든요. 분차트상으로도 그렇게 녹록한 모습은 아니에요. 뭐 그 근처에 있습니다만은 자 지금은 말이에요. 이렇게 일이 터져버렸으면은요. 8,800원에서 9,000원 선 정도의 반등을 준다. 이건 좀 물량을 떨어야 돼요. 예? 물량을 떨었다가 다시 해야 됩니다. 8,800원에서 9,000원 선 정도의 반등을 주면 아시겠죠? 근데 그런 반등을 기다렸는데 안 주고 오늘의 저점 8,480원을 깨더라. 그럼 절반 줘야 돼. 이것도. 더 밑으로 해서 7,000원대로 가겠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그 다음 수순을 판단을 또 나중에 내리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이럴 때는.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여러 건의 상황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 결정을 또 새로 하자고요. 아시겠죠? 좀 안타깝지만 이미 뭐 벌어진 일입니다. 증자권은 발생이 돼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판단을 좀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종목을 그냥 갖고 계속 그 반등을 노리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자, 이거는 네이처스는 그렇게 보시고, 대신에 이제 새롭게 우리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자꾸 만져야 돼요. 그런 종목들은 또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은요, 급등 추천주를 받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이 전화번호로 성함을 보내시거나 두 번째 방법은 이 주소로 클릭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네이처셀이 참 여하튼 저로서도 안타깝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는 아직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매매 스타일로 가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그 다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